안녕하십니까. 그로잉어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수요일 밤의 따스한 만남 북트레이닝입니다. 그 하룻밤, 그 책 한 권, 그 한 줄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레버리지 강의를 잘 풀어주실 김지훈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4월 둘째 주 레버리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벚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는데요. 예, 남부 지방은 떨어지고 있다는데 저희 집 앞 공원에는 지금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레버리지 부의 지렛대를 만드는 힘을 함께 했는데요. 예, 조금 전에 노래도 나왔지만 예, 벚꽃이 피는 지금 벚꽃 엔딩에 장범준 씨는 이 노래가 부의 지렛대가 될 거고요. 우리의 부의 지렛대는 유산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오늘 제2장 새로운 부의 고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78페이지 노력을 위임해야 하는 이유. 예, 주황색 작은 글씨 한번 볼까요? 남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벽돌로 탄탄한 기반을 쌓을 수 있어야 성공한다. 이러한 유연성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절대 벽돌에 맞아 땅을 파면 안 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06년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이탈리아 국민의 약 20%가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벌써 120여 년 전 부의 집중화를 발견했는데요. 79페이지 셋째 줄에 볼까요? 파레토 법칙을 현대에 적용하여 과도하게 일하는 비생산적인 방식을 배제하고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창조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 다음 줄에 결과의 80%를 생산하는 20%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줄에 보면요. 결과적으로 20%의 시간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시간에는 소득 창출 가치가 높은 일을 찾아내는 것이 더 전략적이다. 네, 이것이 노력을 위임하는 이유일 겁니다. 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20%의 이익을 위해 돈의 80%를 낭비하지 마라.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 엉뚱한 소비, 과소비가 이 안에 들어가겠죠? 20%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의 80%를 낭비하지 마라. 이거는 시간 낭비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80%의 시간 동안 중요한 20%의 일을 하라. 이것은 집중해야 할 일,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겠죠? 네, 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복리의 법칙입니다. 돈은 돈을 끌어들인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의 법칙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아랫부분, 그 다음 부분은요, 내기굴프를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이진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는 다들 혼자 시작했죠? 예. 여기 계시는 리더님도 다 혼자 시작했을 겁니다. 네, 파트너가 한 분 생겨서 둘이 되고요. 두 분이서 한 분씩만 더 하신다면 넷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작게 늘어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가 되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82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볼까요? 연못에 떠 있는 수련도 마치 복리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수련은 매일매일 전날 덮었던 수면의 2배의 면적을 덮는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별로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30일 후에는 연못이나 호수의 수면 전체를 덮는다. 29일째 되는 날 수면의 절반을 덮었다면 그 절반을 덮는데 전체 시간에 30분의 29가 걸리고 나머지 절반을 덮는데 전체 시간에 30분의 1이 걸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호숫가 전체를 덮는데 30일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 29일째는 반이 됐겠죠? 그리고 30일째는 이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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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가지만 30일째 되는 날은 이렇게 크게 성장한다는 거죠. 중간 쪽에 보면요. 이 법칙을 이해하고 따르고 지키면
엄청난 가속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복리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일을 더 오래 할수록, 즉 끝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최대의 이익과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여기 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래 하기보다는 어떻죠? 다음 장에 보시면 84페이지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것은 복리의 법칙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처음에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적은 성과를 얻는 일을 거부하고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큰 성과를 얻는 일만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다. 놀부심보죠. 조금 일하고 큰 성과를 얻는다는 건 놀부심보입니다.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다음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리 효과를 빨리 나타낼 것 같은 일을 따라다닌다. 그들은 어떤 일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포기한다.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로 불어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고통과 불행, 낮은 자존감뿐이죠. 그들은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다. 이것은 레버리지가 아닌 거죠. 시작했다가 중단한 일을 충분히 더 지속했더라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좋은 결과를 냈을 것입니다.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금의 배신. 1장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 혹시 기억나시나요? 초과 근무를 하면 늘어난 소득만큼 세금도 늘어난다는 부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 한번 글을 보시죠. 바로 현타가 다가옵니다. 기업가는 모든 돈을 선불로 받는다. 맞죠?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하고요. 부가가치세가 더해진 현금을 받습니다. 정부에 세금을 내기 전 몇 달 동안 그 돈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 돈으로 은행에 입금을 해서 이자도 얻습니다. 기업가는 구매하는 모든 사업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대체로 알고 있는 것보다 상쇄할 수 있는 비즈니스 경비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노동자의 경우를 볼까요? 아랫부분 보면 노동자의 경우는 다르다. 월급 받기 전 개인소득세, 주민세, 기타 비용의 일부를 세금으로 먼저 지불하고 월급을 받고 있죠. 네,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감면받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받았을 텐데요. 저도 직장을 다녔을 때 13월에 월급이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지금 보니 세금은 기업가보다 더 먼저 내고 혜택은 기업가보다 훨씬 적게 받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제목처럼 완전 폭삭 수바스다네요. 네. 안 되는 저기 제주도 사투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86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네, 게으른 백만장자입니다. 중간 부분에요. 대부분의 사람, 특히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복리 효과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상을 얻기 직전에 포기하고 방향을 바꾼다. 네, 노동 수입에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 셋째 줄에 보면요. 당신이 비즈니스나 기업을 시작할 때 아무도 당신을 알지 못한다. 누구도 당신에게서 무엇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당신은 천천히 한 번에 한 명씩 고객을 얻는다.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규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은 시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마치 어둠 속을 더듬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당신은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 배우면서 힘든 길을 가야 한다.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소개하기 전까지 그 길을 혼자 빠져나와야 된다. 네. 진짜 좀 와닿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시스템이 있죠.
언제나 우리를 응원해주고 도움을 주는 스폰서님도 있습니다. 그럼 88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위에서 여섯째 줄. 이것은 당신이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레버리지 방식이 아니다. 복리효과 때문에 어떤 일을 더 오래 할수록 실제로 일을 덜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적은 양의 일을 하고 최대의 소득을 올릴 것이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요. 조금 전 연못에 숯불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숯불이 퍼지는 예처럼 30일에 숯불이 가득 찼다면 29일째 되는 날까지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30일째는 요 소 제목처럼 게으른 백만장자가 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 89페이지. 첫 번째 줄 볼까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일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 아랫부분 보면요. 하룻밤 사이에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최대의 복리 효과를 위해 뿌리가 깊이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다. 맞죠? 네. 그 아랫부분 보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부는 부를 끌어들이고 가난은 가난을 끌어들이고 정신력은 정신력을 끌어들인다. 복리 효과는 증가뿐 아니라 감소에도 적용된다. 돈은 돈을 부르고 빚은 빚은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성공하기 어렵다. 네. 방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로잉업 그룹에는 최고 스폰서님의 성공 노하우가 그대로 스며 있는 성공 시스템이 있죠. 이 시스템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과 지식, 그리고 파트너십입니다. 작은 글씨 한번 볼게요. 인생이 끝날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네. 주변 지인에게 거절당했다고, 유사나 사업이 끝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요.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목표는 시간을 보존함으로써 시간을 획득하는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적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보존하고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할수록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이겠죠? 원하는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 장을 보시면 지식입니다. 음. 네, 두 번째 줄 보면요. 자신에게 최대한 많이 투자하라. 당신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죠. 나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 아랫부분 보시면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워렌 버핏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윌 스미스는 성공의 비결은 달리기와 독서라고 말했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요. 도서, 부자들의 습관에 따르면 부자들의 일상적인 성공 습관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을 개발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는다. 그들은 자기계발서, 전기,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책을 읽는다. 우리 교재 다이어리에 보시면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양질의 도서를 엄격히 선정했으니 그 책을 읽으시고요. 내적 성장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황색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고개러가 떠오르게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책을 읽거나 오디오 프로그램을 듣는다. 강좌나 워크숍, 세미나에 참석한다. 코치나 멘토를 활용한다. 네, 스폰서님과의 상담이 있겠죠? 현명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든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팀 구축인 거죠. 그리고 아랫부분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전문가들의 회의에 참석해서 질문하고 그들의 대답을 경청한다. 네, 시스템 참석인 거죠.
네, 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에서 여섯째 줄 보시면 세상에 배우지 못할 것은 없다. 어떤 분야든 지식에 투자하라. 레버리지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연료는 지식이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지식에서 나온다. 네, 당신은 단지 그 지식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시스템에서 최고 스폰서님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96페이지 파트너십입니다. 중간에 한번 볼까요? 네. 그런데 왜 비즈니스를 할 때는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일까? 왜 대부분의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일까? 대체 왜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 트레이너, 멘토를 찾지 않는 것일까? 중요한 일을 할 때 안내와 도움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어 찾다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부자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코치, 멘토, 네트워크에 많은 투자를 한다. 구글에서 빌 게이츠의 팁을 검색하면 아,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한 10가지 팁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파트너십을 맺어라다. 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다. 하버드를 중퇴한 그는 자신의 성공을 멘토인 워런 버핏에 덕으로 돌린다.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이 자신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네,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죠? 스폰서님이 성공,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열심히 지금도 배워야 됩니다. 네, 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면요. 예, 같은 얘기죠. 멘토 코치 등 숙련된 사람들의 확장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에 투자하지 않는 걸까? 왜 그들은 이것을 투자가 아닌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 이유는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모른다. 예, 멘토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른다. 그냥 모르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100페이지로 넘어가면 비용입니다. 저는 이 단락의 비용보다는 시간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잘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멘토가 필요하다. 빨리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101페이지 둘째 줄에 보겠습니다. 시기심은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가장 위험한 기만입니다. 기만.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혼자서 잘할 수 있어. 네, 이러한 능력을 타고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복지 사업이고 시스템 소득, 권리 소득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코치, 트레이너, 멘토를 갖는 것이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당신의 비전을 성취하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 레버리지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분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얻는다 그러면 성장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이런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죠. 101페이지의 마지막 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의 핵심입니다.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최고로부터 배워라. 명제죠, 명제. 한번 우리를 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리더입니까? 전 세계 넘버원 그룹, 그런 거 그룹에서 전 세계 최고의 리더인 박청자 편학번 스폰서님께 배우고 있으니 우리는 시작부터 다이아몬드 수저죠. 네, 102페이지 유예된 자유입니다. 네, 시간은 역설적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시간을 측정하지 못하거나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 예, 중간줄 보시면요. 책에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청구된 돈을 지불할 액수의 급여와 당신의 시간을 교환하고 초과 근무까지 하면서 자유를 희생하고 죽음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 시간을 얻는 것이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고 강요하는 방식이다. 네, 우리 이렇게 계속 살고 있죠. 네. 103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겠습니다. 명심하라.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아래쪽에 보면요. 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리더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풍성하고 풍만한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빛 속에서 세상을 떠나야 한다. 배우고 돈을 벌고 동경하는 삶은 방식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낡은 모델이 됐다. 레버리지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한 방식의 삶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것은 결코 유일한 방식이 아니다. 네. 그럼 다른 방식을 찾아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예, 104페이지 아래쪽에 볼게요. 예,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 관리할 수 없는 이유 아래쪽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당신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결정, 행동, 감정을 관리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 네. 중간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뛰어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사용하고 투자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당신은 중요한 일을 하지 않거나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느라 분주하다면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면서 자신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혼란과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면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것은 모두 제가 자초한 것이겠죠. 예,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시간을 허용했고, 시간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 우선순위는 뭐가 있을까요? 네, 비전 세미나가 신규 세미나가 있고요. 4월 25일에 금요일에 우선순위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인류사 참석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우선순위는 뭐죠? 네, 그룹 로컬 강의가 우선순위일 겁니다. 네,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가지 유형의 시간을 보겠는데요. 네, 낭비된 시간, 소비된 시간, 투자된 시간을 보겠습니다. 저자는 쓸데없는 일에 까먹는 시간을 모두 낭비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중간에 보면요. 소비된 시간은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것이 소비된 시간이다라고 말했고요. 그 아랫줄에 보시면 소비된 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치나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래쪽에 세 번째 줄 투자된 시간은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익을 올리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한다. 네.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하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까지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17페이지 주체적인 삶을 위한 감정 조절이 나와 있습니다. 감정 조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용이 있고, 관리가 있고, 정복이 있는데요. 1단계 오용을 한번 볼게요. 118페이지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가 나와 있는데요. 강력한 감정을 느낀다. 누가 저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눌러야 될까요?
폭발하겠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화를 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화를 냈으면 또 미안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후회를 하게 되죠. 이거를 우리는 보통 반복적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 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패턴이랍니다, 이게. 예, 우리 모두 같은 경험을 하고 있죠. 그 119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은요, 이러한 게 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저의 감정 조절의 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사업 초창기 때 유산화 처음 만나고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다 보니 유산화 제품의 탁월함과 훈련의 우수성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사업 초기 이제 타 사업자를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산화 짱짱짱 외치곤 했죠. 예, 타 사업자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요. 예, 소통하기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 관계는 좋지 않았고, 예, 이것이 바로 감정의 오용인 거죠. 시간이 지나고 서코를 수료하고 뭐 감정을 조절 관리하다 보니 이제 타섭자를 만나면 그들의 이야기에 경청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정복 단계까지 가니 그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은 타섭자를 만나면 비전 있는 네트워크 잘 선택하셨다고 예, 너스레도 떨곤합니다. 이러다 보니 파트너도 또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화를 낸다기보다는 이러한 예, 감정을 좀 조절해서 정복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3단계 120페이지 예, 정복을 보면은 예, 밑에서 세 번째 줄 감정을 정복하면 자기 자신과 비즈니스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예, 맞죠. 예,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당신의 가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하라. 예, 업무를 건너뛰지 말고 당면한 일에 예, 집중하라. 오늘 해야 될 일, 이번 주 해야 될 일은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세 번째 보면 개구리를 먹으라고 하는 건데 진짜 개구리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예, 어려운 일을 먼저 하라는 거죠. 개구리 먹는 게 얼마나 예,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먼저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122페이지 나와 있고 예, 123페이지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라. 질문해보라고 하죠. 나에게 냉정하게 질문해야 할 예,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혹의 무균 공간을 만들어라. 1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무기력과의 전쟁. 회복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감정은 압도감, 혼란, 좌절감이다. 예, 무기력만큼 고통 없이 고통스러운 감정도 없다.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리고 우울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예, 서로 그릇된 결정을 내리게 한다. 예, 뇌버는 이제 가장 치명적인 감정 상태다. 우리에게 무기력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중에 거절이 있겠죠. 예, 거절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상대방의 핫 버튼을 파악하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서 거절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핫 버튼을 찾는 질문에 대해 좀 더 능력을 키우고요. 거절을 먼지처럼 날려버리시면 무기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125페이지 압도감인데요. 이게 1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예, 4단계, 5단계가 있죠. 예, 5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에만 집중하라.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 리더님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고개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뭐 각종 뭐 시스템 참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에는 예,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9페이지 혼란인데요. 혼란은 매우 단순한 감정이다. 예, 명료함의 부재가 가장 예, 근접한 해석이고요. 혼란은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예, 능력을 키우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석세스 코어가 있을 거고요. PLS, 고퓨처, 고서밋, 예, 이곳에서 우리들의 능력을 조금 조금씩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절감이 있는데요. 좌절감은 성취되지 못하는 욕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동반하는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네, 1단계 131페이지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처음부터 잘하는 분은 예, 적으세요. 예,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나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두 번째, 감정의 기회를 기울이고요. 예, 3단계 성공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하는데 이 하단에 보시면 예, 지나친 성공 지상주의,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망은 예, 우리를 공허함과 허탈감에 빠뜨릴 수 있으니 이것도 살짝 주의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133페이지에 적게 일할수록 부자가 되는 생산성의 비밀은요. 이 책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저자는 다이어리 작성의 중요성을 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보면요. 나는 다이어리를 군사작전이래요. 정확하고 세밀하게 관리한다. 다이어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생활이 뒤죽박죽 되어 버린다. 예, 우리 그룹에서 만든 예, 이 다이어리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오픈 스케줄링,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두 번째 줄에 보면 1년에 한 번은 반복되는 모든 일정을 확인하고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돼 있는 게 뭐가 있죠? 예, 매주 진행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룹 로컬 강의가 있고요. 매월 진행되는 비전 신규 세미나가 있고 그리고 인유타가 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AP 컨벤션, 글로벌 컨벤션, 네, 2년 만에 한 번씩이지만 요거를 다이어리에 145페이지 맨 위에 줄, 첫째 줄에 보면요. 다이어리에 기재하는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예, 적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요. 1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은 현대사회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레버리지의 세계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업무는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 예, 다음 줄을 보면요. 후순위 업무만 열심히 하면서 자신은 무엇 하나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한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 그건 단지 놀고 먹지 않을 정도로 활동할 뿐이다. 실상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뒷부분은 예,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두 번째 보면은 목표라는 미학이 있습니다. 네, 145페이지죠. 우리 리더님들 2025년 나의 목표 다 적으셨죠? 매일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읽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2장의 핵심.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최고로부터 배워라. 네, 오늘 여기까지 있고요. 예, 우리 그로잉업 리더님들의 성장을 응원하며 다음 주 제3장 부의 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강의를 해주신 김지훈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